자, 안녕하세요. 오늘 기본도형 네 번째 시간 작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도라는 것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컴퍼스를 가지고 직접 도형을 그려가는 거라서 작도를 또 의외로 재밌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도를 컴퍼스를 이용해 가지고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작도라는 건 뭔지 알아볼 텐데, 작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 작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준비물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냐면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는 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에는 다 눈금이 있기 때문에 작도를 할 때는 여러분이 자에서 눈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되고요. 자로는 눈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길이를 연장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직선을 연장하거나 그럴 때만 자를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 정확한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거는 자를 이용하지 않고 컴퍼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같은 길이 또 원을 그리는 거, 이런 식으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작도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작도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작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 작도라고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본 작도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져 있는 각이 있을 때 우리는 자하고 눈금 없는 자하고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각을 이등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각이 주어져도 이 각의 이등분은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각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각이 있을 때 이 각을 이등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작도를 할 때에는 또 여러분이 직접 작도를 하면서 순서를 어떻게 해서 작도를 했는지 그거를 꼭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작도 순서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을 할 때 맨 먼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뭐 반지름의 길이를 아무렇게나 해서 원을 하나를 작도를 해주면 돼요. 원을 이렇게 해서 전체 원을 다 그릴 필요는 없고 원을 이렇게 일부분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1번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기준점이 생겼죠. 요 각을 우리가 이등분을 할 건데, 여기 생긴 기준점을 A라고 하고 여기 생긴 기준점을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반지름의 길이를 똑같이 요번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했던 거하고 반지름은 같아도 되고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컴퍼스를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데 A점과 B점에서 할 때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같은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을 하나씩 작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B라는 점에서 원을 이렇게 일부분을 그려주고, 그러면 똑같은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반지름을 똑같게 해가지고 A라는 점에서도 원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2번 이렇게 해주면 교점이 생기잖아요. 두 원의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을 우리가 Q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뭐가? 자,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이 빨간 선이 바로 APB라는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등분, 자, 여기 있는 요 각과 여기 있는 요 각의 크기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말로 그런지 우리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는 원을 그렸을 뿐인데, 원을 두 개를 그렸을 뿐인데 정말 이 두 개의 각이 똑같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같네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되시고,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증명을 할 건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 적용이 되냐면, 이 각이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만 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형이 합동이 되면 합동인 도형에서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 뭐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런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합동을 조금 더 이제 기호를 사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합동 조건 뭐 세 가지 배우셨죠?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을 때, 또 대응하는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리고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동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합동을 이용해 갖고 하려야 되는데 삼각형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삼각형을 하나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A와 Q, B와 Q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이제 어때요?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증명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APQ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BPQ라는 삼각형에서 자, 반지름의 길이가 같게 원을 그려줬기 때문에 PA와 PB는 같은 원이죠. 지금 한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같아요. 그리고 A에서부터 Q까지와 B에서부터 Q까지를 우리가 같은 반지름으로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 그랬죠. 두 번째 과정. 그리고 세 번째, 여기다가 순서를 안 썼네. 작도 순서 완전 중요해요. 이래놓고서는 안 쓰면 안 되죠. 순서 꼭 써주시고. 자, 그리고 P에서부터 Q까지는 공통인 변이 되죠. 그러면 결국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의해서 대응하는 세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다가 나오죠. 삼각형 APQ라는 것과 삼각형 BPQ라는 것이 합동이 되고 무슨 조건 합동이에요? 그렇죠. 대응하는 세 변 S, S, S 합동. S는 사이드의 약자 변이 되는 거죠. 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삼각형의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PQ는 각 A, P, B를 이등분을 한다라는 거죠. 각 APQ와 각 BPQ가 대응각으로 서로 똑같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기본 작도에서 두 번째 선분을 수직 이등분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위치관계 할 때 수선이라는 것과 수직 이등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 선분 AB가 있을 때 이 선분을 수직 이등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수직 이등분을 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역시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두 번만 그려주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을 두 번 그려주면 되는데 A라는 점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아무렇게나 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똑같은 반지름을 가지고 B라는 점에서도 원을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원이 있으니까 교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교점들을 연결을 하면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데 그런데 자, 원을 그려주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 반지름을 이렇게 적당하게 해가지고 원을 이렇게 그려주고 또 같은 반지름으로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 교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지 않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원이 반드시 교점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점이 생겨야지 우리가 수직 이등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지름을 선분 AB의 2분의 1 중점보다는 더 크게 해서 원을 그려줘야 교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B라는 점에서 먼저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적당하게 크게 해가지고 자, B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을 그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원을 그려주면 되겠는데 여기 조금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교점이 생겼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 뿅뿅이가 다 지워버렸어요. 자, 그림만 한번 가볍게 자, 수정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생겼죠. 여기는 1번, 얘도 같은 반지름이니까 똑같이 1번, 그리고 두 개의 교점 P, Q 이렇게 해서 P하고 Q를 연결을 시켜주면 P, Q라는 직선이 바로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이다. 자, 수직도 되고 이등분, 중점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를 M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을 내가 두 개를 그려줬을 뿐인데 이것이 정말 PQ가 정말 선분 A, B의 정확한 수직 이등분 선인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를 합동 아까 했던 것처럼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삼각형을 우리가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어떻게 그릴까? A하고 P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B하고 P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보여주면
합동이 되면은 여기에서 대응변의 길이인 AM과 BM이 같고 그리고 얘가 수직이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는데 합동이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AM과 BM은 내가 보여줘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자 빨간 거는 반지름이 같으니까 길이 같은 거 알겠고 PM도 공통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두 변 나왔고 나머지 한 번은 사용할 수 없죠. 그러면 끼인 각을 써줘야 되는데 이 각이 같은지 안 같은지 알 수가 없네. 그죠? 그래서 저 각이 같다라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을 제대로 하나를 또 만들어서 해줘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 PAQ라는 삼각형과 PBQ라는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게 합동이면 대응각의 크기가 똑같아서 이 각이 같은 거 나오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여주려고 했던 삼각형 두 개 합동이라는 것도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빠르게 선생님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PAQ하고 삼각형 PBQ에서 자, 이게 반지름의 길이로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 그리고 AQ의 길이하고 BQ의 길이가 똑같고 가운데 있는 PQ가 공통인 변이죠. 자, 그래서 삼각형 PA 하나 어디 갔을까요? 누가 빠진 거죠? 자, 삼각형 PAQ Q 어디 가버렸어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빠뜨리고 가는 건 안 되겠죠. 자, 삼각형 PAQ와 삼각형 PBQ가 SSS로 합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동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합동이 됐기 때문에 요 삼각형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가 합동이 됐기 때문에 대응각인 APM의 크기하고 BPM의 크기가 똑같아졌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 PAM과 PBM에서 자, PAM하고 PBM에서 여기서 지금 요거 같다라는 거 하나 보여줬고 그리고 PA 길이하고 PB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고요. 그리고 PM은 공통이죠. 자, 이렇게 해서 1, 2, 3번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합동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 3에서 PAM과 PBM이 합동이 됐죠. 무슨 조건으로 합동인가요? SA, S로 합동이 됐죠. 사이드 A는 앵글 이렇게 합동이 됐어요. 그래서 합동이 됐기 때문에 대응변인 A부터 M까지의 길이와 B부터 M까지의 길이는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2등분 됐고요. 수직이라는 것까지 보여주셔야 되죠. 자, 수직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대응각인 AMP와 그리고 BMP라는 각의 크기가 똑같은데 두 개를 더했을 때 AMP 더하기 BMP는 평각이 되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각의 크기가 똑같고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AMP의 크기는 90도가 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2등분 수직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을 두 개를 그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PQ가 A, B의 수직 2등분 선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직 2등분선 작도하는 거 왜 수직 2등분이 되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 기본 작도 세 번째, 각의 이동. 기본 작도는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자, 각의 이동이라는 것은 각이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각하고 똑같은 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뭐 자, P 이렇게 쓰고 이따가 교점 이용해가지고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각을 하나를 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각하고 똑같은 각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자, 여기다 직선을 하나 그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Q라는 점에서 P의 크기 여기 이제 뭐 각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작도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컴퍼스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눈금 없는 자보다는 컴퍼스를 잘 이용을 해주는 게 작도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자, P라는 점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적당히 해서 원을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반지름과 똑같은 원을 Q에서도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몇 번? 1번, 얘도 1번. 반지름의 길이 똑같고요. 교점을 여기다가 X, Y 이렇게 하고 여기 교점을 A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고 나서는 X에서부터 Y까지의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의 선분을 찾아내서 그거하고 같은 원을 A라는 점에서 이용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뭐 여기 A에서 할 거니까 Y에서 똑같은 거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A에서 교점을 원을 그려가지고 교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2번. 자 여기서는 2번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처음 거는 반지름을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지만 두 번째 여기 같은 길이를 그대로 찾아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 교점을 이제 B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Q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BQA라는 각이 XPY라는 각의 크기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이 증명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세세하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삼각형 반지름의 길이가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B하고 Q하고 했을 때 이 삼각형 두 개 삼각형 합동인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PXY라는 삼각형과 QBA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죠. 자 무슨 조건으로 합동인가요? PX 길이와 QB의 길이 그리고 PY의 길이와 QA의 길이 똑같고 XY의 길이 BA의 길이 다 똑같으니까 얘가 SSS로 합동이 되죠. 두 개 삼각형이 SSS로 합동이니까 대응 각의 크기인 각 P의 크기와 각 Q의 크기는 서로 똑같아서 이 같은 크기의 각을 이동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 작도 세 가지를 했죠. 각의 이등분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각의 이동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이 기본 작도 중에서 각의 이등분선하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하고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 있고 앞으로 활용되는 범위도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각의 이등분선은 자,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두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각의 이등분을 아까 우리가 작도를 했어요. 그러면 각을 이렇게 이등분이 이미 작도를 해서 된 걸로 우리 가정을 하고 그 다음 과정부터 할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은 작도를 아까 다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O라는 각이 있을 때, 각 O가 있을 때 이 각을 이렇게 이등분을 했어요.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요 가운데 들어있는 이 선을 얘기를 하죠.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어느 점에서 또 다 똑같은 성질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해도 되고 이 점에서 해도 되고 이 점에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자, 요 점에서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두 변에 이르는 거리.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두 변에 이르는 거리. 두 변에 이르는 거리라는 것은 수선을 내렸을 때 우리가 거리라고 하죠. 그죠?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거리하고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인 P에서부터 A까지 가는 거리와 B까지 가는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고 두 변까지 가는 길이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점뿐만 아니라 다른 점에서 잡았을 때에도 하나만 더 보여줘 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 이제 우리가 Q라는 점이 있다라고 할 때 거리는 역시 수선을 내려서 이 길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거리가 똑같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 빨간색, 파란색 길이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P에서부터 A까지, P에서부터 B까지 Q라는 점이 있다면 Q에서부터 C까지, Q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점에서 해도 이 두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각각.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PA 길이하고 PB의 길이하고 왜 같은지 한번 선생님이 간략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증명을 다 쓰지는 않고요. 우리 아까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해볼 거예요. 조그만 삼각형.
자, 조그만 삼각형 PA5하고 PB5에서 할 건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지금 OP라는 변이 공통인 변이고요. 요 각이 이등분이 됐기 때문에 두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직각으로 나와 있고 얘도 직각이에요.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합이 서로 180도로 똑같은데 직각으로 똑같고 얘네 두 개의 각의 크기가 똑같다면 나머지 각인 APO의 크기와 BPO의 크기도 서로 똑같겠죠. 그래서 OP라는 변을 공통인 변으로 하고 양 끝각인 두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아서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삼각형 PAO라는 것과 삼각형 PBO라는 것이 ASA로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아서 합동이 되기 때문에 합동이 돼서 결국 대응변의 성질인 PA의 길이와 PB의 길이는 서로 같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공부를 했고, 자, 이번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에는 어떤 성질이 있나 확인해 볼게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선분의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선분이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선분 A, B가 있을 때 이 선분을 수직 이등분을 이렇게 했어요. 자, 수직 이등분을 해서 생기는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자, 어느 점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P라는 점이 여기 있다면 여기에서 P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 P에서부터 양 끝점, 선분의 양 끝점까지 거리인 PA와 PB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같다라는 것이 아까 각의 이등분선 보였던 것보다 훨씬 쉽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여러분 합동이 되네요. 무슨 조건으로 합동인가요? 바로 보이시죠? S 직각 또 S 이렇게 해서 SAS로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 PAM과 또 노란색으로 쓸까요? 자, 삼각형 PAM과 삼각형 PBM이 SAS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 P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 대응변인 P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하고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하고 서로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더 주의할 건 뭐냐면 선생님은 지금 P라는 점을 잡았지만 P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점이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있을까? 자, 점이 이렇게 Q, 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Q에서부터 B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Q에서부터 A까지 이르는 거리하고도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아래쪽으로도 얘가 합동이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 어떤 점에서도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는 각각 같아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각을 이등분을 해주면 그 이등분선 위에서 각의 두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 그리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서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두세요. 자, 우리 기본 작도와 작도의 성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본 작도를 이번에 잘 응용을 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작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제일 처음 우리 수선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수선이라는 거는 한 직선에서, 자, 직선이 하나가 있을 때 이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작도를 해볼 거예요. 자, L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한 점을 지나면서 직선 L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작도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이 L이라는 점을 지나고 L이라는 직선의 수직이고 한 점을 지나는, 그러면 점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 점과 이 L이라는 직선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직선 L의 점 A가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에 A라는 점이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직선에 점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 수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직선 밖에 점이 있을 때 수선은 어떻게 작도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 A라는 점에서 L의 수선을 작도하기 위해서는 기본 작도 중에서 어떤 내용이 적용이 되냐면요. 자, 여기는 지금 몇 도인가요? 직선 평각 180도가 되죠? 그리고 수직은 90도.
90도와 평각의 관계는 서로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 평각을 각의 이등분이라는 기본 작도를 이용을 해서 이 직선 안에 있는 점에서 작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 작도를 어떻게 했어요? 자, 기준이 되는 점이 A라는 점이니까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원을 하나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을 하나를 그려주시고, 자, A가 지금 사라져 버렸으니까 다시 사라진 A를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A라는 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를 그려줬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P라는 점, Q라는 점 이용해서 점 PQ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원을 작도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Q라는 점에서 원을 하나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자, 원의 일부를 그려주시고, 반지름의 길이를 똑같이 해서 P라는 점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면 교점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교점을 우리가 B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B라는 점과 A라는 점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직선 BA가 바로 L이라는 직선의 수선이 된다라는 거, 직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평각을 이등분하는 각의 이등분선 기본 작도가 이용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자,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수직이 되는 수선을 우리가 작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확인을 했더니 평각인데 각이 지금 점이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준이 되는 원을 그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 각을 지금 우리가 이등분을 하는 게 아니고 L이라는 거에 수선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이 여기선 적용이 되지 않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선은 요 A라는 점에서 L의 수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요 L의 기준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점에서 직선 L과 교점이 생기도록 원을 하나를 그려주면 됩니다. 교점이 생기도록 그려줘야 돼요. 반드시 교점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이 생기게 원을 그려주면 기준점이 생겼죠, 이제. 그래서 여기 작도 순서 1, 여기 기준점 P, Q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의 기준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아까 이제 점 PQ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선분 PQ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선분을 이제 수직 이등분을 해주면, 이건 각의 이등분, 이거는 PQ라는 선분을 수직 이등분을 해주면 그건 바로 수선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P와 Q라는 점에서 우리가 수직 이등분은 어떻게 작도하면 돼요? 자, PQ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원을 작도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을 우리가 그려가지고 수직 이등분 할 때는 교점이 2개가 생기게 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분명히 공부를 했어요.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두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A라는 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같은 원을 그렸기 때문에 A부터 P까지 길이하고 A부터 Q까지 길이는 서로 같겠죠? 그래서 이 두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점 A는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점을 2개를 찾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원을 그려가지고 교점이 생기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이 해가지고 그려주는 게 관건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이 이제 생겼어요. 여기 교점을 우리가 B 이렇게 주면은 여기에서 지금 A라는 점과 B라는 점, A가 이미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점 A하고 요 점 B하고를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면 이게 바로 PQ의 수직 이등분이 되면서 직선 L의 수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되는 거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직선 안에 포함되는 점에서는 각의 이등분선 이용되는 거, 자, 2개 구분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평행선을 작도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L이라는 직선에 P라는 점에서, 자, P라는 점이 있을 때 P라는 점을 지나면서 직선 L에 평행한 직선을 작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행선의 우리가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기본 작도도 물론 이용이 되지만 일단은 평행선의 성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겠어요. 자, 평행선에 어떤 성질이 있었나요?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생기는
동위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고 동위각 발음이 오늘 막 꼬일라 그러네. 그리고 억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았고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작도를 해줘야 되겠는데 동위각이나 억각이나 동측 내각이나 각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순서. P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L과 교점이 생기게 직선을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됐고 각이 생겼죠? 여기 교점을 우리가 Q라고 하면 각 Q라는 각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 생긴 이 Q라는 각을 똑같은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면 동위각의 크기가 같아서 평행선이 된다라는 거. 또는 이 Q라는 각의 크기를 똑같이 엇갈린 쪽에다가 그려준다면 그거는 억각의 크기가 같아서 평행하다라는 그런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되는 건 기본 작도 중에서 세 번째, 똑같은 각을 이동시키는 거를 이용을 해볼 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뭘 해볼 거냐면 동위각을 한번 이용을 해서 해볼게요. 여러분은 복습할 때 억각을 한번 이용해가지고 해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주 훌륭한 학생이겠죠. 자, 그러면 먼저 각을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 자 원을 하나를 그려줘야 되니까 원을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시고 반지름의 길이를 똑같이 해서 P라는 점에서도 원을 하나를 그려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들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X, Y, 여기 A, B 이렇게. 여기는 없네. A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번. 자, 반지름의 길이 똑같이 해서 2번. 평행선은 특히나 작도 순서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작도 순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뭔가요? 같은 길이를 반드시 측정을 해서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A에서 만들어야 되니까는 X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Y에서 해도 되고 X에서 해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X에서 자 관지름의 길이를 똑같이 똑같네요. 처음에 했던 거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같아졌습니다.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똑같이 꼭 맞춰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다르기는 해요. 조금만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름의 길이를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작도를 해주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3번 그리고 여기서도 3번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사라진 문자들 정리해 주시면서 여기 이제 해주면 교점이 생겼잖아요. 요 점하고 P라는 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요 직선 M이 바로 L과 평행한 직선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다시 한번 해주면 같은 각을 똑같은 위치에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동위각의 크기가 똑같아서 L과 M은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작도 순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 우리가 직각을 3등분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각에 대한 게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임의의 각, 어떤 각이 주어지든 우리는 그 각을 2등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똑같은 각을 이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을 3등분하는 건 어떨까 해서 우리가 3등분선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직각의 3등분선이라고 써놨어요. 그 얘기는 직각은 3등분을 할 수 있지만 직각이 아닌 다른 각은 3등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3등분이 안 될까라는 거는 우리가 평행선 성질 했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고 대신 임의의 각의 3등분은 할 수가 없지만 이거 중요해요. 임의의 각의 3등분선은 작도가 안 되지만 직각은 3등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직각을 어떻게 3등분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A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적당하게 해서 여기 지금 선생님 직각을 그려놨어요. 원을 그려준 다음에 직각하고의 교점을 BC라고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BC라는 점에서 아까 A에서 그렸던 원과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이 반드시 똑같이 해줘야 돼요. 반드시 똑같이 해서 A에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렸던 원과의 교점 그리고 C에서도 똑같이 해서 첫 번째 그렸던 원과의 교점이 생기도록만 그려주면 돼요. 부분 그려서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교점들이 생기죠.
그러면 자, 여기를 아까 우리가 B라고 뒀고요. 여기를 C라고 뒀어요. 자, C 이렇게 해주고 교점을 P, Q 이렇게 해주면 A하고 P하고를 이어주는 자, AP와 AQ라는 것이 바로 이 직각의 3등분선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왜 그러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다 똑같이 원을 작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APB라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나요? 정삼각형이 되죠. APB라는 삼각형이 반지름의 길이가 다 똑같아서 정삼각형이 되니까 여기 있는 각이 똑같이 90도에서 60도를 빼서 30도 나온다는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CQA라는 삼각형도 정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30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직각이 정확하게 3등분이 된다라는 것이고, 임의의 각은 3등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작도에서 마지막 선분의 내분점에 대해서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분의 내분점이라는 거는 주어져 있는 선분이 있을 때 그 선분을 우리가 아까 수직 2등분 하는 건 기본 작도에서 했죠. 그러니까 선분을 2등분 하는 건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꼭 2등분만 나오지는 않잖아요. 3등분, 4등분, 5등분, 6등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6등분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지는 않고 3등분, 4등분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3등분점, 4등분점 요거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AB가 있을 때 이 선분 AB를 우리가 3등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금이 있는 자를 이용을 한다면 선분 AB를 3등분 하는 거는 금방 눈 깜짝할 새에 뚝딱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을 해서 주어져 있는 선분을 3등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이 상태에서 이 선분을 3등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성질이 이용이 되냐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합동 그리고 또 닮음이라는 것도 배웠죠. 자, 닮음이라는 것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AB, C가 있을 때 BC하고 평행한, 그리고 BC하고 평행한 이렇게 세 개의 선분이 모두 다 평행해서 EFMN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삼각형이 세 개가 모두 다 닮음이 되고, 그리고 길이의 B가 어때요? AE와 EM, AF와 FN, 그리고 뭐 MB와 NC, AE와 AF 요 세 개의 길이의 B가 모두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가 뭐 A 대 A 프라임, B 대 B 프라임, C 대 C 프라임, 얘가 서로 다 평행하다면 길이의 B가 모두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선분하고 삼각형을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를 만들어서 삼각형을 해주면 되는데, 또 여기서 삼각형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길이가 똑같은, 여기서 이 길이 한쪽 똑같게 만드는 건, 여기서 컴퍼스 가지고 하는 건 쉽죠. 여기는 끝이 나는 직선이 아니니까, 여기는 지금 선분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3등분을 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직선을 그려서 여기 직선에서 길이가 똑같이, 그리고 여기 직선에서 길이가 똑같이, 또 여기 직선에서 길이가 똑같은 세 개의 점을 찾아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컴퍼스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실제로 컴퍼스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자, 손을 이용을 해가지고 컴퍼스 삼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세 개의 길이가 다 똑같이 해서 여기를 P, Q, R 이렇게 점을 다 찾았어요. 그러면 그 점, 마지막에 있는 점 B와 R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삼각형의 하나가 작도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 A, B, R에서 Q라는 점을 지나면서 B에 평행한 직선, 그리고 R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BR에 평행한 직선을 작도를 해주면 요 성질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위쪽의 길이도 다 똑같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행선 작도하는 거 좀 전에 배웠죠. 평행선 각을 다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평행선을 이렇게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3번, 자, 여기 3번 이렇게 되고, Q라는 점에서도 똑같이 작도해서 3번
또 P라는 점에서도 똑같이 작도를 해서 3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각을 똑같이만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컴퍼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4번 여기서도 4번 또 여기에서도 4번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교점을 가지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죠.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또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얘네가 다 평행하게 되면서 길이의 비가 다 1대 1대 1이니까 여기 CD, AC의 길이와 CD의 길이와 DB의 길이는 모두 다 똑같이 3등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등분점 작도하는 거 했고 이번에는 4등분점 작도하는 것까지만 할 줄 알면 나머지 거는 모두 다 몇 등분을 하라는 문제가 나와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선분을 4등분을 작도하라고 했는데 3등분을 하는 학생들, 3등분점을 작도하는 걸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해서 4등분점을 3등분점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 그거는 아닙니다. 자, 3등분점에 대한 거는 여기 이미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4등분점을 작도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요거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길이가 똑같은 거를 4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선분을 나누는 거 어떤 것들 배웠나요? 선분에 3등분점 하는 거 했지만 그 전에 뭐 배웠어요? 선분을 수직 2등분 하는 거 했잖아요. 자, 4등분이라는 것은 2등분에 또 2등분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3등분보다 한 10배쯤 간단하고 쉽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맨 처음에 자 A, B를 그대로 수직 2등분선을 한번 살짝 시켜주면 되죠?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이거 아주 간단해요. 수직 2등분을 시켜주면 A부터 M까지의 길이, B부터 M까지 길이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A, M을 수직 2등분을 다시 한번 살짝 해주면 요거 2번. 그리고 M, B를 그대로 또 한 번 수직 2등분을 해주면 요거 똑같이 2번. 이렇게 해서 여기를 C, D 이렇게 한다면 A부터 C까지, C부터 M, M, D, D, B 요 4개의 길이는 아주 간단하게 4등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등분점, 4등분점, 수직 2등분 두 가지, 세 가지 이용해서 선분의 내분점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작도, 기본 작도 이런 것들 공부를 했는데 예제는 하나만 하고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연수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강의가 조금 길어서 어떤 예제를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 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각에 대한 것들을 작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작도할 수 없는 각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각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작도를 했나요? 가장 먼저 각을 이등분하는 거 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각을 이동시키는 거 했고, 그리고 직각을 3등분하는 거 했죠. 자, 임의의 각의 3등분은 되지 않고 직각을 3등분하는 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도 가능한 각, 작도할 수 없는 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15도를 작도할 수 있겠니? 그랬어요. 자, 15도를 2배를 해주면 30도. 30도는 직각을 3등분하면 작도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작도 가능하고요. 22.5도 2배를 해주면 45도, 또 2배를 해주면 90도. 아, 직각을 2등분을 해주면 요거는 작도를 해줄 수가 있겠고, 40도를 2배를 해주면 80도. 80도는 작도를 할 수가 없는 각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작도 안 되고요. 75도라는 것은 2배를 해주면 150도? 150도는 작도가 되나?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잘라서 45도와 30도를 더해주면 75도를 작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120도라는 것은 우리가 90도를 작도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30도 더해줄 수 있고, 135도는 90도에다가 45도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또 140도라는 것은 90도에다가 50도를 더해주면 되는데 50도는 작도할 수 없죠. 자, 그리고 150도는 90도에다가 60도를 더해주면 되니까 작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도할 수 있는 각, 작도할 수 없는 각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